헬스M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2026년도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죠? 과연 나는 올해 열심히 살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의 진짜 찐 부자와 찐 중산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추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필의 1억 만드는 짠테크 가계부 2026년도 가계부가 출시됐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중산층이 정말 누구냐라고, 그리고 또 부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왜 우리가 얘기하느냐, 목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에 2025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이 통계는 평균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중산층, 그리고 정말 부자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평균을 본다는 건 의미가 있겠죠. 결과의 핵심 요약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위 20%는 자산이 8% 늘었고 저소득자들은 평균 6%가 감소했다. 그래서 불균형이 더 심화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가구의 자산 평균은 5억 6,678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년에 비해서 5% 정도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구가 2,300만 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5억 6,678만 원 정도가 자산이 있으면 평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과 중간은 사실 좀 다른 개념이죠. 우리나라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24대 76으로 여전히 금융자산은 좀 부족한 편이다. 아마 여기 실물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자산의 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부채는 가구 평균 9,534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걸 차감하고 나면 순자산이 되겠죠. 자, 그런데 순자산 4억 7,144만 원, 작년에 비해서 좀 올라간 거죠. 5%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올라간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은 가구 평균 7,427만 원이 평균이었습니다. 7,427만 원. 자, 그러니까 세전으로 월 618만 원 정도가 평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담세율을 한 15% 정도 적용해서 한번 감안해 보면은 세후로는 한 525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 대한민국 평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얼마가 될까 라는 자료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분이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좀 레벨을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수능 볼 때도 등급이 있고 한우에도 등급이 있죠. 자,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평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자산이 4억 7,144만 원이었는데 1분위 하위 20%는 1억 4,244만 원, 2분위는 2억 4,529만 원, 3분위는 3억 4,456만 원, 4분위는 5억 1,066만 원, 5분위의 순자산은 11억 1,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가구 수는 2,229만 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상위 20%라고 하면 445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445만 가구의 평균이 결국 11억 1,365만 원이다 라는 얘기죠. 445만 가구가 얼마나 큰 가구 수일까요? 서울의 가구 수는 현재 416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전체 가구 수보다 많은 숫자가 바로 445만 가구고요. 자, 그리고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자산 배율이 얼마나 되느냐 보면 5.78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우리가 중산층을 누군지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그러면 월 525만 원이 평균이라고 했죠? 세후로 월 525만 원 벌면 중산층일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중간인 3분위 같은 경우는 평균 순자산이 3억 4,456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3억 4,456만 원이 있으면 중산층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평균이지 중산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산층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미들 랭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부자로 가기 전 단계로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월소득 525만 원 그리고 순자산 3억 4천이 중산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세의 70%를 부담한다라는 말인데요.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 명 중에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 명으로 전체 33%다 라고 했고요. 면세자 비율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종합소득세로 확대가 돼서 사업하는 사람까지 포함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상위 10%가 86%의 소득세를 부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세가 우리나라에서 거치는 세금 중에 가장 많거든요. 그 다음이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세, 그 다음에 재산세, 뭐 이런 순인데
그러니까 상위 10%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 몇 년 사이에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진위계수는 확대되고 늘어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선은 이 아파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위가격 아파트는 11억입니다. 자, 근데 이 11억 아파트가 코로나였던 당시 2021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00만 원, 그러니까 3.9%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9%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크게 하락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11억 5천 하던 아파트가 11억 500이니까 3.9% 떨어졌지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4년 전에 102만 달러를 줘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5만 달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이에 4년 동안 원달러율이 30%나 올랐거든요. 자, 그렇다면 유럽 사람들 눈에는 어떨까요? 이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가 4년 전에는 유럽 사람들에게 88만 유로를 줘야만 살 수 있었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63만 유로만 줘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로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 4년 만에 33%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 눈에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아파트는 4년 전에 비해서 26.3%가 싸진 거고 유럽 사람들에는 27.7%가 싸진 겁니다. 자, 반면에 상위 입지, 그러니까 주로 상위 계층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어땠을까요? 이것도 똑같이 떨어졌을까요? 서울의 최상위 입지의 아파트를 한번 봤습니다. 84제곱미터가 55억 2,500인데요. 이 아파트는 무려 4년 동안 19억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어디는 11억 5천이었다가 11억 500으로 떨어졌는데 어디는 굉장히 최상위 입지긴 하지만 19억이라고, 그러니까 무려 52%가 올라갔다. 자, 그러나 미국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미국 사람들 눈에는 이 최상위 입지 아파트가 4년 전에 323만 달러여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올라서 375만 달러. 유럽 사람들 눈에는 278만 유로였으면 살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319만 유로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최상위 입지의 아파트는 어때요? 최상위 입지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아까 52%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들 눈에는 16% 정도 올라간 거고요. 유럽 사람들에게는 14.7% 올라간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극화가 극명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2025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똑같은 기간에 1분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순자산이 떨어졌는가를 얻어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초양극화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진짜 중산층은 누구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말이죠. 뭐 50억이 있다, 100억이 있다, 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목표로 해야 되는 부자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은퇴를 하게 됐을 때 근로소득 없이도 현재 생활비를 계속 조달할 수 있느냐.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은퇴를 하더라도,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를 100% 죽을 때까지 조달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자, 이 기준을 갖다 대자면 100억이 있는 사람도 부자가 아닐 수 있고요. 단 20억이 있어도 부자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당장 은퇴하더라도 내가 쓰고 있는 생활비를 부족함 없이 죽는 그날까지 조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게 바로 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산층은 누구일까요? 중산층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평균이 중산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은퇴하더라도 내가 쓰고 있는 생활비의 50% 정도는 조달할 수 있다. 이게 중산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가이드라인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이 부자로 가기 전 단계로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의 생활비를 은퇴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조달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먼저 첫 번째로 목표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필쌤TV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 이미 중산층을 달성하신 분도 있죠. 자,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부자로 가기 전의 전 단계, 예비 부자인 찐 중산층의 기준을 먼저 목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